자, 안녕하세요. 간지쌤입니다. 자, 오늘은 백족, 생물을 실제로 분류해 보면 알아볼게요. 이 단어를 배우면 생물을 개 수준에서 분류할 수 있고 각 개에 속하는 생물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버섯 볼까요? 자, 버섯은 채소들과 함께 같이 판매되고 있는데요. 이 버섯은 채소와처럼 식물에 해당하는 생물일까요? 아닐까요? 오늘은 이것을 알아볼게요.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자, 생물을 개 수준. 자, 생물을 분류할 때 종, 속, 과목, 광문, 개. 가장 위에 있는, 가장 큰 범위에 있는 개를 말하는 거예요. 개는 동물도 있지만 그 외에 다른 개도 있어요. 잘 보면 이러한 개를 분류할 때는 몸을 이루는 세포에서 핵막이 또는 세포벽이 있으나 없으나 유무 또는 세포의 수 하나냐 여러 개냐 광합성을 하냐 안 하냐 기관이 발달됐냐 안 됐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고유의 특성 등을 분류 기준으로 해서 오늘날에는 지구에 있는 개는 5개가 있습니다.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식물계, 균계, 동물계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요. 그림으로 볼까요? 생물의 개는 5가지입니다. 원핵생물계, 원생생물계, 균계, 동물계, 식물계. 우리 인간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인간은 그렇죠? 동물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고양이가 동물계였죠? 동물계에서 척삭동물, 문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데 자, 우리가 먹는 상추는 어딜까요? 상추는 식물계에 해당합니다. 버섯은 식물이 아니라 균계겠죠? 우리가 잘 보지 못했던 원생생물계와 원핵생물계가 있는데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한번 알아볼게요. 자, 원핵생물계라는 거죠. 원시적인 핵이라 그래서 원핵생물계인데 자, 얘입니다. 얘가 세균인데요. 잘 보면 유전물질, 다른 말로 DNA, 여기 실타래처럼 이렇게 꼬여있는 이 DNA를 유전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유전물질 DNA를 보면 주변에 막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이런 거를 핵막이라고 그러는데 핵막이 없습니다. 핵막이 없죠. 그런 원시적인 핵이라 그래서 얘가 핵을 말하는데 원시적인 핵, 이 전체를 우리가 세포라고 합니다. 세포라고 하고 이 세포 안에는 DNA라는 핵이 있는데 그것을 둘러싼 막이 없어요. 그래서 원시적인 세포라고 해서 원시적인 핵, 원핵 생물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원시적인 핵이 아니라 대부분 이렇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핵막이 대부분 있어요. 자, 선을 따라가다 보면 자, 이 연두색으로 보이는 요게 핵막이고 그 핵막은 DNA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DNA를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죠? 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부분 핵이 있고 주변에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 DNA는 핵막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이 원핵 생물은 핵막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원시적이다 해서 원핵 생물이라고 하죠. 자, 볼게요. 핵막이 없고 세균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세균 아시죠? 우리 몸을 좋게도 하지만 나쁘게도 하는 세균. 자, 대부분 광합성을 하지 않지만 광합성, 어두운 곳에 살기 때문에 빛을 합성을 못해요. 그리고 광합성을 하는 생물 세균도 있죠. 남세균. 밑에 보이죠? 남세균. 녹색으로 보이면 광합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어떤 게 있냐? 대장균. 우리 몸에 사는 대장균. 폐렴을 일으키는 폐렴균. 자, 남세균 등이 있는데 자, 특징은 요겁니다. 정리를 하면 핵막은 없다. 원시적이다. 그래서 원핵. 자, 세포벽. 자, 세포를 감싸는 제일 끝에 있는 단단한 벽인데요. 요거 보세요. 자, 요게 하나의 세포인데
이 벽에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게 단단한 세포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세포벽은 있습니다. 핵막은 없지만 자, 세포벽은 있고 세포수는 단세포예요. 요게 하나가 세포가 세균 덩어리예요. 요 동그라미 하나가 남세균, 요 동그라미 하나가 남세균. 이런 거를 말하는 겁니다. 대장균. 요 긴 거가 하나 대장균. 세포 하나 이런 것들을 세포가 하나인 생명체 단세포라고 하는 거죠. 세포수는. 자, 광합성은 대부분 하지 않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광합성을 합니다. 이러한 특징을 우리가 원핵 생물계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생 생물계로 들어가 볼게요. 원생 생물계는 아까 핵막은 있어요. 그래서 핵이 있다라는 거죠. 뚜렷한 핵 DNA를 유전 물질을 감싸는 핵막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은 기관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기관이 발달되지 않았다. 기관이 뭔지는 또 알아볼게요. 대부분 단세포 생물입니다. 세포가 하나인 생물이 하나의 생명체라는 거죠. 다세포 생물도 있습니다. 왼쪽에 보면 단세포, 오른쪽은 다세포인데, 다세포라는 것은 세포가 여러 개 합쳐진 생명체를 말하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핵막은 있고, 자, 세포벽. 자, 세포를 감싸는 가장 단단한 벽인데, 그런 있는 생물도 있고 없는 생물도 있어요. 자, 세포수 볼게요. 대부분 단세포, 요와 같은 세포 하나가 생명체인 세포 하나의 생명체인 생물. 그런데 요와 같은 세포가 여러 개 합쳐져서 생긴 생명체도 있습니다. 이거를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광합성, 하는 생물도 있고 안 하는 생물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기관 볼게요. 기관이란 뭐냐? 일정한 모양이나 기능을 나타내는 생물체의 부분으로서 식물 같은 경우에는 뿌리, 줄기, 잎, 꽃, 열매 등을 말하는 거고, 우리 인간인 동물 같은 경우에는 심장, 뇌, 간, 소장 등인데, 이러한 기관들이 없는 게 바로 없는 게 기관이 발달하지 않은 게 원생 생물계예요. 자, 그러면 또 한번 볼게요. 원생 생물계에 속하는 생물 중 아까 다시마 말고 김도 있고 미역 우리가 자주 먹죠. 그리고 다시마 먹죠. 파래 먹죠. 이런 것들은 광합성을 하는 무리를 조류라고 합니다. 자, 원생 생물계는 대부분 광합성을 하지 않는데 광합성을 하는 것들을 조류라고 합니다. 광합성을 한다는 점에서는 식물과 비슷하지만 뿌리, 줄기, 잎 이런 것들을 기관이라고 하는데 기관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김, 미역, 다시마, 파래 등은 뿌리, 줄기, 잎과 같은 기관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한다는 점에서는 식물과 유사하나 기관 이런 것들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원생 생물계로 분류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원생 생물계. 그래서 다시마는 김, 미역, 파래 등과 같이 광합성을 하지만 뿌리, 줄기, 잎, 기관들이 없기 때문에 원생 생물계로 분류합니다. 그리고 아메바와 같은 이런 단세포 생물들은 그 외에도 집신벌레, 플랑크톤, 유글레나 이러한 것들도 역시 단세포 생물, 그리고 얘는 광합성을 하지 않아요. 얘는 광합성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생물들의 특징을 갖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생물들의 특징이 바로 원생 생물계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식물계로 넘어갑니다. 자, 식물계는 핵막이 역시 있습니다. 그리고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빛을 이용해서 스스로 양분을 만듭니다. 그래서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생활합니다. 빛만 있으면 스스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뿌리, 줄기, 잎,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기관이 발달합니다. 이런 것들에는 고사리, 소나무, 해바라기, 그 외에도 식물에 해당하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알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핵막은 있고 세포벽도 있고 세포수는 여러 개의 세포수가 합쳐진 생명체, 다세포, 많다, 다자, 그리고 광합성을 한다라는 것은 움직일 필요가 없이 그 자리에서 빛을 받고 뿌리, 줄기, 잎을 발달시켜서 스스로 에너지를 만든다. 양분을 만든다. 그래서 식물은 보통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균계로 넘어갈게요. 자, 균계. 우리가 식물로 알았던 이 버섯이 바로 균계예요. 어떤 특징이 있냐? 핵막이 역시 있고 광합성을 하지 못합니다. 식물과 전혀 다른 특징이죠. 그리고 균사라고 하는 실 모양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나중에 볼 거예요. 그리고 버섯이나 이런 곰팡이들은 축축하고 어두운 곳에서 삽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균계에 속하는 생물에는 곰팡이, 버섯. 정리를 하면 핵막이 있고 세포벽도 있습니다. 세포수는 대부분 다세포, 세포가 여러 개의 합쳐진 생명체를 말하는 거죠. 광합성은 어둡고 칙칙한 곳에 살기 때문에 광합성은 안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죽은 생물을 분해하여 약물을, 주변에 죽은 생물이 있으면 그것을 이용 약물을 먹고 그것을 살아가는 겁니다. 광합성을 하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보통 버섯과 푸른 곰팡이, 하여튼 곰팡이유, 얘네들이 세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핵막이 있기 때문에 균계에 속하는 것이요. 그리고 광합성을 안 하고 세포벽도 있고, 그리고 결정적인 게 이 균사라는 건데 균사로 되어 있어요. 이 균사가 뭐냐? 요겁니다. 자, 버섯을 내부를 잘 보면, 우리가 먹는 버섯 내부를 잘 보면 땅 속에는 이러한 가늘고 긴 이런 것들을 균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합쳐진 걸 균사체라고 그러고, 이 균사들이 몸속 그리고 우리가 먹는 버섯 여기까지 다 균사체라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는 먹는 거예요. 자, 곰팡이 구조를 볼게요. 곰팡이의 균사는 어디 있을까요? 이게 현미경으로 확대한 곰팡이인데, 푸른 곰팡이. 잘 보세요. 요겁니다. 역시 바닥에 이런 가늘고 긴 이런 것들을 균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거를 균계라고 하는 겁니다. 균계. 알겠죠? 마지막, 동물계. 우리 인간에 해당하는 거죠. 역시 핵막이 있고, 근데 동물은 광합성을 하지 못해서 다른 동물을 잡아먹죠. 그리고 이동하기 위해서 다리, 이런 것들, 뿌리, 다리, 심장, 뇌, 그래서 기관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이가 이동하는 것에 따라 쫓아가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살고, 이런 것들이 뭐냐 했냐면 해파리, 참새, 호랑이,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동물입니다. 정리를 하면 핵막은 있다. 단 세포벽이 없다라는 게 특징이에요. 그리고 광합성을 안 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포수는 여러 개의 세포가 합쳐진 다세포. 확실한 특징은 세포벽이 없다라는 거예요. 세포벽. 세포는 단단한 세포벽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 피부가 어떨까요? 피부. 호랑이나 해파리를 만지면 말랑말랑하죠. 세포벽, 단단한 세포벽이 없기 때문에 말랑말랑한 겁니다. 근데 식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파리를 만지면 약간 딱딱하고 미끌미끌하죠. 그건 세포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외부로부터 보호하려고. 근데 우리 인간은 피부가 말랑말랑하죠. 벽이 없기 때문에 말랑말랑합니다. 세포의 벽이 없다. 그리고 광합성을 안 합니다. 광합성을 안 해서 우리가 다른 생물을 잡아먹어야 돼요. 이런 것들이 동물의 특징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원색 생물계, 원생 생물계. 지금까지는 특징을 알아봤고 그 특징을 근거로 식물계, 균계, 동물계를 분류해 볼게요. 자, 이 기준이 있는데요. 이 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예, 아니오를 따라가다 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원생 생물계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세포에는 핵막, 유전물질을 감싸는 핵막이 있는가 없는가? 있으면 예, 없으면 아니요. 자, 핵막이 없으면 뭐죠? 원시적인 핵, 원핵 생물계죠. 자, 그러면 핵막이 있습니다. 근데 균사로 되어 있죠? 균사로 되어 있다? 이건 무조건 뭘까요? 균계죠. 버섯, 곰팡이. 자, 그리고 기관이 있는가인데 균계가 없고, 그럼 기관이 있는가? 기관이 발달되어 있고 발달되어 있지 않다.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뭐였죠? 식물과 비슷하지만 미역, 김, 파래같이 이런 것들이 원생 생물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기관이 발달되어 있으면서 광합성을 한다. 광합성을 한다는 게 이게 뭐죠? 식물계. 그러면 광합성을 하지 않는,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만 광합성을 하지 않는 동물계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얘네들. 자, 원핵 생물계는 핵막이 없으니까 핵막 X. 그 나머지는 다 핵막이 있어요. 자, 또 특이한 완벽한 특징. 얘네 동물계는
세포들이 아주 말랑말랑해요. 우리 피부를 만지면 말랑말랑하죠. 벽이 없다라는 증거예요. 세포 벽이 없다. 자, 그리고 확실한 거. 이 원생 생물계는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관이 없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식물계를 잘 볼게요. 얘네들은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스스로 양분을 만들어요. 스스로 양분을 만든다. 그런데 균계는 얘네들은 어둡고 칙칙한 곳에 살기 때문에 광합성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광합성을 하지 않는다, 뭐 세포벽이 없다, 동물계, 기관이 발달되지 않았다, 원생생물계. 이런 한두 가지의 힌트만 있어도 우리가 생물을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핵막이 없다, 원생생물계. 기관이 발달되지 않았다, 원생생물계. 핵막이 없다, 원핵생물계. 자, 이렇게 균계는 균사로 되어 있는가? 예. 그러면 균사로 되어 있으면 균계. 역시 광합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가 간단한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요걸 할 거예요. 교과서 261쪽 생물 카드를 오린 다음에 거기에 12개의 생물이 있어요. 12개의 생물들을 각각 어떠한 개에 속하는지 우리가 분류해보고 적어볼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잘 해볼게요. 이걸 끝나면 다음 시간에는 107쪽으로 넘어가서 생물이 다양해야 되는데 왜 생물이 다양성을 왜 유지하고 보존해야 하는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